나에게 팬덤은 있으나 로열티 지지층은 없다. 그게 지금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팬덤은 있어요. 한동훈을 좋아하는 팬덤층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선거에서 승부를 가르는 로열티 지지층은 없어요. 그래서 대구를 가서 미안하고 존경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난 했을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내가 후보가 된다면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을 가진 중도 외연 확장의 후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어떤 팬덤을 가진 전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얼마큼 당시 모십 그다음에 여론조사 50의 국민의힘 룰을 어떻게 로열티층을 더 확보하고 극복하느냐. 조기 대선을 가정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뭐 한 자리에서 별다른 변동 없이 그냥 잡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이제 그런 겁니까? 대통령이 밖에 나와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팽팽하게 원심과 구심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탄핵에 대한 결정입니다. 만약 탄핵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없어지겠죠. 아 그대로 그냥 네. 묻혀버린다. 예. 인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분쇄되면서 각각 흩어지면서 중간 정도 입장을 가진 오세훈을 할 것이냐 조금 더 배신자 프레임이 있지만 확실하게 이 이전 앙샹 레짐하고 차별성을 가지는 한동훈을 밀 것이냐에 대한 그 전제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시기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0 여러분 세대의 청년 세대 투표율과 저희가 청년 때 성명문 발표가 3시 영상이 두 가지 모습인 거네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학생들과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모습. 또 한켠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서 맹 비난을 하는 뭐 배신자 뭐 이런 평가 나왔잖아요. 비난하는 이런 모습. 이게 비슷한 그런 공간에서 지금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어느 곳보다 대구를 방문하는 거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큰 의미 아닙니까? 네, 사실은 법무장관 시절에 대구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다고 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그때 동대구역에서 막 사진을 찍냐고 뭐 기차를 뒤추고 이런 그래서 모습. 기차표 뒤로 그렇죠. 물리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구를 방문했는데 맹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동시에 있거든요. 숙제였을 것 같아요. 지금도 숙제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저는 전 대표가 정면 돌파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탄핵 찬성과 반대가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큰 기류로 나뉘면서 예. 여기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의 전선의 운명을 가렸던 전투 전략이 종심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외곽에 파리 외곽에 마지노선이라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철통 방어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독일이 어떤 전략을 썼느냐. 전차 기동전을 펼치면서 바로 주변부를 공략하지 않고 바로 직진해서 파리를 점령합니다. 예.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프랑스 항복을 해버렸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이걸 하나하나해서 가겠다기보다는 혹시나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60일 만에 선거가 치러져야 되니까 대구부터 가서 내가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 일종의 종심 전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차라리 여기에서 내가 내 당위성과 앞으로의 향후 비전을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먹더라도 내가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를 전격 방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뭐 듣기로는 그 출판 북 토크쇼를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북 콘서트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 수정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대구를 공략하지 않고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실정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 욕을 먹더라도 차라리 보수의 심장을 내가 미리 찾아감으로써 내가 선제적으로 오히려 대처하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게 바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들인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일단 대구에 가는 한동훈 전 대표 보수 지지자에 죄송하다. 대구에 가서 보수 지지층에 향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반대하는 보수의 애국심 존경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존경합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도 계엄은 막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럼 이건 이해해달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봤던 최수영 평론가. 네. 보수 지지자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보수층의 애국심 존경합니다. 뭔가 보수층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 보수, 강성 보수층. 한동훈 대표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숙제가 될 겁니다. 숙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전 대표에게 확인된 거는 나에게 팬덤은 있으나 로열티 지지층은 없다. 그게 지금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팬덤은 있어요. 한동훈을 좋아하는 팬덤층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선거에서 승부를 가르는 로열티 지지층은 없어요. 그래서 대구를 가서 미안하고 존경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난 했을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내가 후보가 된다면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을 가진 중도 외연 확장의 후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어떤 팬덤을 가진 전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얼마큼 당심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의 국민의힘 룰을 어떻게 로열티층을 더 확보하고 극복하느냐. 이건 아마 절체절명의 과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교수님, 지금 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자리. 근데 그 인근에서는 또 아까 장악 봤죠? 무슨 파렴치, 배신자 이런 표현까지 들어간 맹비난하는 또 저런 집회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요즘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책, 본인 쓴 책 굉장히 뭐 각광받고 있고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조기 대선을 가정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뭐 한 자리에서 별다른 변동 없이 그냥 잡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이제 그런 겁니까? 대통령이 밖에 나와 계시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팽팽하게 원심과 구심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탄핵에 대한 결정입니다. 만약 탄핵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없어지겠죠. 아 그대로 그냥 네. 묻혀버린다. 예. 인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분쇄되면서 각각 흩어지면서 중간 정도 입장을 가진 오세훈을 할 것이냐 조금 더 배신자 프레임이 있지만 확실하게 이 이전 앙샹 레짐하고 차별성을 가지는 한동훈을 밀 것이냐에 대한 내부 토론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보다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각광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책은 팔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팬덤이 밀어주는 팬덤의 어떤 성원에 의한 베스트셀러.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사람들은 아마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가 견뎌낼 수 있는가를 보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는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일단 나와야 뭔가 변곡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그런군요. 오늘 대구를 갔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었군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층을 향해서 죄송하다는 입장, 그리고 존경한다는 입장, 그리고 이해해달라는 입장,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뭔가 자신감을 비추는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맞장구를 쳐주는 이런 또 목소리도 같이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세돌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갖는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분노는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이 위험한 사상이 오겠느냐는 그런 공포라고 봐요.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장 최근에 와서 국민들에게 잘했다는 게 뭐냐면은 계엄은 자기가 어떤 형태로도 막겠다고는 선언했어요. 이거는 집권당 대표로서 보통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나는 봐요. 맞습니다. 조기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전제로 할 것 같으면은 한동훈 대표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지금 국민의힘에 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요.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긴다는 거잖아요. 자기 말고는 없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이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정치적 장점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이재명에 대한 내가 아주 그 뭐랄까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지난 총선 2조 심판 꺼내 들었잖아요. 그때도 상품으로. 비슷한 주장이었군요. 2조 심판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조국 대표는 전 대표는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그럼 또 다시 지금 총선에 이어서 대선까지도 이재명 대표 심판론, 그다음에 내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대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총선과 달리 이른바 회고용 투표, 징벌적으로 하는 그런 투표가 아니라 전망형 투표, 미래형 투표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재명과 잘 싸울 수 있고 이재명을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 당위성이 시대 교체와 또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 약간 좀 이중적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유일한 장점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니까 아마 거기에서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변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말하자면은 이 대선이라는 거는 전망형 투표, 미래를 보는 그런 우리 비전 투표를 얘기하면서 또 결국은 지난 과거형으로 이재명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은 나다라는 게 약간 이중적 캠페인 같은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약간 본인의 정체성 스탠스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재명 필승론이 과연 2조 심판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또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서 본인은 반드시 이긴다. 이길 사람 나밖에 없다. 그러나 지지율은 아직 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글쎄요. 어떤 묘책을 갖고 있는 걸까요?